지금 기울기가 상당히 큰 오르막에 정차해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도 바로 뒤로 밀리진 않아요. 한 2, 3초 있다가 밀려가는 상황이고, 자, 바로 엑셀을 밟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신형 K5를 시승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출시 행사 때 이미 K5를 시승했어요. 네, 그 모델은 2.0L 가솔린 모델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1.6L 터보 모델입니다. 네, 이미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파워트레인이지만 K5에는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것이고, 기아차에서도 처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파워트레인이 역동적으로 생긴 외관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형 K5가 지금 엄청나게 출고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잡음들도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전히 봐도 굉장히 디자인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세부적인 부분에 멋있고 예쁘냐를 떠나서 일단 비율이 너무나 좋아요. 일단 차체가 딱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안정감도 주고 역동감도 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에서도 지금 K5가 많이 다니는데, 도로에서 봤을 때 다른 차와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네, 1.6L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범퍼 하단의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지금 1.6L 터보 모델은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기능적으로도 이런 부분들, 핀이 달린 부분들은 에어 커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으로도 훨씬 더 좋습니다. 신형 K5가 이제 막 출고가 되면서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도 오너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도장 상태를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이런 플라스틱 범퍼와 이런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트렁크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흰색으로 펄이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은 시승차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차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도 아까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단차 부분은 이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시승을 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풀옵션 최고급 트림의 모델이고요. LED 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주간 주행등도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간 주행등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전 세대 모델에도 비슷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네, 1세대, 2세대, 3세대 K5 모두 좀 세부적인 디자인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볼륨감, 그리고 우아함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휀더의 디자인도 상당히 부드럽게 면을 타고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1세대 모델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닛과 필러가 시작되는 부분, 굉장히 복잡한 파팅 라인이 붙어 있음에도 표면이 상당히 매끄럽고, 이 면도 딱딱 끊어지게끔 만들어서 차가 조금 더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 윈도우에 붙어 있던 것이 이제는 도어로 내려왔고요. 조금 더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주고 있어요. 앞모습의 그릴이나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은 상당히 우락부락하지만 이 굵은 캐릭터 라인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라인을 이제 두껍게 잡았다면, K5는 부드럽게 이 면에 곡선을 조금 더 강조한 느낌이에요. 물론 1세대도 그랬고 2세대도 그랬습니다. 이 크롬으로 된 몰딩 같은 경우도 이전 모델에도 있던 거를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완전히 하나로 이어버린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 C필러의 디자인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뽑아놨습니다. 물론 이 루프에서 트렁크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 라인이 이번 K5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디자인을 해놨어요. 네,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휠을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K5 휠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의 휠이 가장 멋있는 것 같고, 타이어는 옵션으로 피렐리 올 시즌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선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최고급 트림의 최고급 옵션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현대기아차가 이쪽에 이제 버튼으로 문을 열었는데 당기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모습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크롬 몰딩, 저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크롬 몰딩이 이렇게 차를 휘감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윗부분이 마치 유리처럼, 유리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자인 요소들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절취선이라고 하죠. 이 K7부터 시작된 이 LED 램프, 이런 것들도 K5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하트비트라고 하는 심장 박동을 보여주는 그 그래픽처럼 뒤에도 이렇게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특징이기도 해요. 이 나머지 램프들은 그냥 벌브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LED가 적용되진 않았어요. 1.6L 터보 모델이지만 이렇게 TGDI 엠블럼 붙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스포티함을 강조할 수 있는 머플러는 없어요. 그냥 가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 머플러는 이 차체 밑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디퓨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요소도 적용을 시켜 넣었습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은 아니고 버튼식으로 누르는 거고요.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랜저 K7보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차 세그먼트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은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은 뭐 예전부터 워낙 넓었습니다. 뭐 SUV의 엄청난 광활한 트렁크와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일단 옆으로도 굉장히 넓고요. 이 안쪽으로도 상당히 깊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차를 많이 판매하고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해온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에 대한 그런 니즈,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서 이 가로폭이 굉장히 넓어요. 거의 차체 면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백이나 긴 짐을 상당히 수월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럽이나 일본 브랜드의 세단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좋은 공간이고 조금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일단 그 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문짝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이렇게 서로 붙어 있거든요. 이 트림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런 끝의 간격들이 이렇게 크게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쉽게 보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조립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네, 신형 K5는 외관에 그런 눈에 띄는 디자인이 거의 실내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 편향적인 디자인을 가진 국산차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이 좌우로 넓은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K5는 마치 스포츠카처럼 좀 운전자 중심적인 디자인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모든 것들이 조작하기 쉽고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이 소재 부분도 사실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약간의 특징이 있는 게 현대차는 뭐 인조 가죽이나 가죽 모두 조금 겉표면이 부드럽게 처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뭐 이런 시트 같은 가죽도 이 표면이 완벽하게 부드럽진 않아요. 물론 이쪽은 인조 가죽이고 이쪽 부분이 진짜 가죽인데 표면의 질감이나 무늬가 반들반들하진 않습니다.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도어 트림, 뭐 실내 곳곳에서 느껴지고요. 고급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원목 느낌을 주는 부분을 많이 쓰거든요. K5와는 이 원목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젊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자동차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다른 소재를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네, 계기판은 12.3인치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을 선택해야 이 구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세부적인 UI 그래픽들은 너무나 좋아졌고 기존에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끔 발전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도 너무 편해요. 네, 그리고 12.3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날로그 디자인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테마형이라고 해서 이 날씨에 따라서 스스로 이 배경화면을 바꿔주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디지털적인 요소가 단순히 이런 장식이 아니라 운전자나 탑승객에게 좀 이로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스티어링 휠도 D컷으로 잘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죽 질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시트 말한 게 이 스티어링 휠 가죽 질감과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디커 스티어링 휠은 조작하기도 굉장히 좋고 이 가죽의 질감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스티치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밑에만 잘려 있고 특별함을 주는 휠 느낌은 없습니다. 아마 GT 모델이 나오면 여기 GT 엠블럼도 붙고 이 스티치도 다른 색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기어 레버가 아니라 다이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는 버튼식, 기아차는 이런 다이얼을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가운데는 이제 P 버튼을 놨어요. 이 P 버튼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별도를 이런 식으로 빼놨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는 버튼들은 뭐 스팅어에서도 봤었던 그런 버튼이에요. 통풍도 지원되고 열선도 지원되는 시트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놓인 버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문짝 여는 느낌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뒷문짝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뒷문짝 느낌은 많이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공간적으로는 부족할 게 없어요. 물론 저보다 K5를 더 많이 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뭐 택시로도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판매되기도 했으니까요. 이 넓은 공간은 우리나라 중형 세단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랜저, 뭐 제네시스, K7 뭐 이런 더 큰 차들이 있지만 실내 공간만큼은 전륜구동을 쓰는 K5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이 정도로도 부족함이 거의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세대가 변경되면서 이런 식으로 햇빛 가리개도 수동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열선도 2단계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열리는 것도 원터치로 열리고요. 앞유리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이중 접합 유리를 쓸 수 있는데 뒷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네, 썬루프가 그래도 머리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많이 열리진 않습니다. 썬루프가 많이 열리진 않는데 그래도 개방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고요. 생각보다 머리 공간이 뭐 여유로워요. 이 위에를 파놓은 부분도 있고 이 외관 디자인의 약간의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는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디자인적으로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좀 좁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내에 앉게 되면 그렇게 머리가 불편하진 않아요. 이 아래쪽에는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별도의 송풍구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 사륜구동을 어느 정도 염두한 모델인 것 같아요.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이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K5 GT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신형 소나타도 그랬지만 신형 K5도 저는 이 파워트레인을 가장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K5 같은 경우는 2.0L 엔진 그리고 2.4L 엔진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 터보 엔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개편이 돼서 2.0L MPI 엔진 그리고 1.6L 터보 엔진으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1.6L 터보 엔진은 한마디로 배기량은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2.4L 자연흡기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력은 18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8kgm입니다. 기존의 2.4L 엔진보다 배기량을 0.8cc 줄여놓고 성능은 비슷하게 맞춰놨어요. 현대기아차가 다른 세그먼트에서는 이 터보 엔진을 통한 다운사이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가장 볼륨이 큰 중형 세단에서는 다운사이징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K3의 1.6L 터보 모델을 타고 있거든요. 그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204마력인데 이 차는 그 차보다는 마력이 조금 낮아요. 한마디로 그 차는 좀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이고 지금 타고 있는 K5 터보 같은 경우는 이름에 터보가 붙었지만 고성능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5는 굉장히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커스텀 모드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뭐 전자제어식 댐퍼가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커스텀 모드에서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그러니까 주행 모드를 변경했을 때 딱 이 부분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스마트 모드에서 엔진 회전수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135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3이라고 뜨지만 1350rpm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어는 8단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8단 변속기가 적극적으로 8단을 넣어주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7단과 8단 모두 연비를 위한 기어지만 패들 시프트로 8단까지 넣어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속 90km 정도로 달려보겠습니다. 시속 90km에서는 1400rpm, 아마 1400rpm을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 모드가 주행 상황에 따라서 좀 성격을 바꿔주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정속 주행으로 달렸을 때는 아마 에코 모드와 동일하게 파워트레인이 세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같은 속도라고 할지라도 엔진 회전수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가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들리시나요? 이게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는 이런 소리가 없었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오자마자 자동차의 사운드가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기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K3 GT에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K3 GT는 배기 소리도 팝콘도 터지거든요. 실제로 작긴 하지만. 네, 이 K5 터보 같은 경우는 배기 사운드가 증폭되는 거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일단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실내를 메우고 있어요. 네, 좋은 점은 K3 GT의 사운드 제너레이터보다는 훨씬 더 현실감이 듭니다. 요즘은 뭐 기아차의 작은 차, 뭐 큰 차를 타도 마찬가지인데 고속주행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런 뻥 뚫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때도 예전에는 핸들이 불필요하게 가볍거나 또 모드 변경을 했을 때는 또 너무 심하게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 반발력이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신형 K5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모델과 달리 플랫폼이 새롭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양쪽 바퀴들의 거리가 다 넓어졌어요. 휠베이스가 길어지기도 했고 앞바퀴 좌우의 거리, 뒷바퀴 좌우의 거리도 넓어지면서 차가 겉으로 보기에도 안정적이지만 실제로 달렸을 때도 중심이 딱 잘 잡힌 느낌이 듭니다. 엔진 출력이 엄청 높진 않지만 지금 엔진보다 출력이 더 높은 엔진을 넣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셰시와 하체를 갖춘 것 같아요. 네, 1.2L 터보 엔진에는 현대 기아차의 최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CVVD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CVVD는 밸브가 열려있는 시간을 조절해준 시스템입니다. 오래 열려있을 거냐, 그리고 금방 닫힐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엔진 위에서 밸브를 열고 닫아주는 그 캠이 그냥 원형이 아니라 달걀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엇갈리게 열고 닫히게끔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달걀 모양 캠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돌아가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고 실린더마다도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네,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좀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쓰기도 했었고 막 여러 가지 주행 모드도 막 바꾸면서 달렸는데 딱 30분 탔거든요. 지금 연비는 14.3 정도가 나왔네요. 네, 스포츠 모드를 많이 넣고 달린 걸 감안하면 그래도 연비가 꽤 잘 나올 수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제가 이 차가 가장 연비가 좋은 환경에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얼마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듀얼 클러치를 도입하기 시작할 때 언더기아차가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K5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1.6 터보 엔진이 부스트가 걸리기 전에, 터보가 쌩쌩 돌아가기 전에 이 8단 변속기가 그 힘을 제대로 쥐어 짜주지 못해서 조금 힘이 전달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뭐 언덕에서 뒤로 밀리는 것인지 엔진 회전수만 높아지고 속도는 안 올라가는 것인지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경사가 급한 오르막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 상황은 일단 오르막이고 별도의 모드는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금 스마트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막을 꾸준히 올라가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엔진 회전수도 그렇게 높게 쓰고 있지 않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경사 깊은 곳으로 가보죠. 높은 곳으로. 지금 기울기가 상당히 큰 오르막에 정차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정말 살짝 밟고 있거든요. 엔진 회전수도 그렇게 높게 안 쓰죠. 자,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고요. 자, 바로 엑셀을 밟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도 바로 뒤로 밀리진 않아요. 한 2, 3초 있다가 밀려가는 상황이고,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네, 전혀 문제 없이 언덕을 올라가네요.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는 가끔 그 저단에서 일부러 변속을 안 하거나 변속 타이밍이 조금 엇나갈 때가 있어서 그런 울컥거림, 그리고 언덕에서 살짝 밀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토크 컨버터 8단 변속기는 사실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오르막을 잘 올라갑니다. 이게 그 산타페 뭐 이런 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대략적인 연비를 확인했지만 터보란 이름이 붙으면 연료 효율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저는 이 K5 터보가 정말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환경에서 연비가 얼마큼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모드로 달릴 거고요. 자, 연비를 제가 굉장히 좋게 뽑을 거지만 교통 흐름에 져야 만큼 저속으로 달릴 것도 아니고요. 규정 속도에 딱 맞춰서 교통 흐름에 따라서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에코 모드만을 쓸게요. 자, 이렇게 자유로는 제한 속도가 90km죠. 전 딱 90km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가속 페달은 정말 발만 살짝 걸쳐서 정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가다서다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연비를 기록을 할 거지만 K5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 흐름이 굉장히 원활했던 자유로를 헤이리에서부터 가양대교까지 한 31km를 달렸습니다. 연비는 지금 21.6km/L가 나왔네요. 사실 저는 다른 차를 추월하면서 달리기도 했었고 규정 속도를 거의 딱 맞춰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터보 모델이 효율이 안 좋다 뭐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오토 스타트 앤 스톱도 있고 뭐 에코 모드 여러 가지로 효율을 높이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소나타 센셔스 때도 느꼈지만 이 1.6L 터보 엔진과 8단 변속기가 조합된 이 모델은 너무 잔인합니다. 진짜 2.0L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도 전부 올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2.0 모델은 좀 큰 차가 필요하다, 좀 넓은 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가 혼자서 아반떼를 타다가 K3를 타다가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좀 더 큰 차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단순히 넓은 차가 필요하고 이런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그냥 2.0으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나는 원래 자동차 사면 얌전하게 운전해, 과속도 안 하고 난 연비가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큰 차도 필요하고 가끔은 뭐 빨리 달리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연비가 필요할 때는 좀 어느 정도의 효율도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1.6 사야 됩니다. 같은 K5지만 이 성격 변화폭이 가장 넓은 모델이에요. 2.0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까지도 어느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 그 출력도 사실 다른 1.6 터보 엔진보다는 성능이 좀 낮은 편이고, 그러면서 효율까지 챙기는 굉장히 좀 계획적으로 만든 그런 파워트레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K5는 사실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준비를 해서 다양한 비교 테스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피 김상영이었습니다.